윤동주.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시인 중 한 명입니다. 27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한국 문학과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그가 떠난 지 80년이 지난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왜 윤동주를 사랑하는 걸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구절이 우리 기억에 남는 이유는 윤동주 씨 특유의 감성 때문인데요.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 시어와 자연을 소재로 삼은 특징이 감동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시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인데요. 그의 시 세계와 삶을 관통하는 낱말인 부끄러움에 한번 주목해볼까요?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북간도 명동청 출신의 윤동주는 의대에 진학하라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과에 진학할 정도로 감수성 풍부한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시절은 수많은 명시를 남긴 인생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의 현실에서 펜으로만 저항해야 했던 무력감에 괴로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평생의 버시자 라이벌인 송몽규의 적극적인 행보는 윤동주에게 부끄러움이란 감정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유학을 앞두고 일본식 성명 강요를 받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고뇌의 흔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표현된 윤동주의 순수한 인간미가 우리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죠. 윤동주가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시가 고귀한 평화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학을 떠나기 전 시집 발간을 준비했습니다. 당시는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민족주의 문예 잡지가 강제 폐간되고 한글신문도 연이어 폐간된 상황. 문단과 언론이 친일로 돌아선 시대에 한글로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던 것이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발간은 나쁘끄러운 조국의 현실을 뒤로하고 일제에 저항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검열을 염려한 스승의 만류로 잠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아쉬움을 남긴 채 유학길에 오릅니다. 한편 태평양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던 일제는 청년들을 마구 징집하는 등 최후의 발악 중이었습니다. 시인으로서 윤동주 내면의 갈등은 유학 중이던 도쿄를 떠나 송몽규가 있는 교토로 향하게 합니다. 일제의 집요한 감시로 둘은 결국 체포됐지만 마지막까지 윤동주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무소에서 투여받은 이름 모를 주사는 그를 의문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시인이었지만 생전 시집 한 권을 내지 못한 채 윤동주는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영원히 잠듭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친구 정병옥이 몰래 숨겨놨던 원고로 윤동주의 유고 시집이 극적으로 출간됩니다. 뛰어난 문학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미와 저항 정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윤동주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은 윤동주 순구 80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의 작품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